저는 또 여기에 또 지금 하나씩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팔아먹고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죠. 실적 안 나오는데 오히려 이거 하느니 큐렉소나 고용이나 그 코렌테 가자는데 큐렉소도 이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T-로보틱스 다 지금 벌써 선제적으로 미리 한 달 전에 벌써 고점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딱 10월 5일이니까 9월 초에 다 고점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121선까지 빠지면은 저는 해볼랍니다. 6개월 평균가까지 고점에서 급락을 시키면 반드시 또 뒤풀이 파동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2선까지 빠지면 해보겠고요. 로보스타가 매력적인 위치에 왔어요. 지금 4만 원짜리가 28,000원, 3만 원이면 이거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노리는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지 마시고 이때 큐렉소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용, 이것도 XYZ 쪽으로 해드린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매출이 일어나는데 얘도 24,000원대 쌍목 찍고 나서 지금 조정입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지그재그로 팔아먹어요. 그래서 얘는 당분간 17,000~18,000원 하단, 23,000~24,000원 사단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렉소는 지금 이제 하단에 오고 있어요. 이것도 121선 근처에서 만나면 디프리 파동은 있는데 요 120 만나도 얘는 안 할래요. 왜요? 요거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이 있어요. 보시면 이거 매출단 요거 코렌텍 말고 제가 이 고용을 한번 보세요. 예. 윗골이 달리고 죽였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에너지가 안 나왔어요. 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단 보실래요? 매출단이 2,700억, 2,600억. 그리고 영업이익들이 100억으로 확 증가해요. 지금 전번에 우리가 그 재무제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보지 않았습니까? 300억, 500억 적자 기업이었는데 저렇게 삼성이 인수한다고 분출하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은 100억 단의 분기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근데 12,000원이에요. 저라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00원과 17,000원 오면 또 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돌파하는 에너지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로봇이 또 어떻게 응집되나, 자금이 어떻게 유입되나, 그쪽 ETF의 에너지가 증가하나, 그거 갖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0월 5일부터 연말까지의 또 결론이니까 10월 5일 상장하고 나서 또 판단하자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테마의 한 축이었던 로봇 테마주가 죽지는 않았다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직 안 간 것들의 선순환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금년이나 내년까지 로봇, 그다음 원전, 우주항공, 제가 또 5G, 소외주만 또 찾는 감각에서 그런 것들이 선순환을 찾는 장이다. 지수 관련주는 쳐다보지 말라. 이 시간 통해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로봇도 하나의 흐름인데 여기서도 반드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돼요. 매출이 일어나고 실적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냥 꿈만 갖고 가는 거는 이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줄어들면요. 네. 간단히 얘기해서 민낯이 보이는 거예요. 거품으로 이제 갔던 것들이 붕괴되고 알짜만 남는 실적이 그래도 커버되는 거, 매출이 일어나는 것만 선별화돼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로봇 하면 이 현대차 그룹이 투자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앞서서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정의석 회장님의 거버넌스와도 아주 큰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ARM 상장 이후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도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앞당겨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ARM 나스닥 상장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게 성공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다 무시하고 그 해외 쪽에서 이거를 중심으로 상방 에너지를 주는 그 해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판단해서 상방 배팅을 하라고 계속 얘기해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12월물은 크게 먹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린 것도 다 그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성공했어요. 그러면 손정희 회장이 어떻게 됐어요?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가 이제 돈이 확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또 벌리실 거라고요. 또 투자를 하나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 현대, 이 뉴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구조를 한번 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
개인으로 2,600억을 집어넣고 정유선 회장님이 개인 지분 20%를 획득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분할 쪼개고 합치면서 상장시켜갖고 해서 지배구조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 현대글로브스를 구주 매출로 해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현대 엔지니어링 비상장된 걸 어떻게 하는데 건설 업황이 어마무시하게 악화. 네.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그룹 기억나세요? 니콜라를 상장 지분 인수해갖고 이거를 어떤 때는 신문에 조단이 이익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종합화학에 줘야 될 거를 그걸로 커버가 가능하겠네요. 이런 얘기가 그때 계속 신문에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했고 그거를 뭐로 풀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되니까 이거 하나 그러면 천운이에요. 그러면서 다 풀었거든요. 방산 쪽으로. 예.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인수하고 하나오션. 그러면 현대차 그룹도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풀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풀어야 돼요? 제가 요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원효대교 이쪽에 뭐 정비소 얘기 나오고 여기 현대오토에버 그러니까 여기 또 공사장이니까 여기에 이런 건물이 들어오고 자율자동차 테슬라 가면 현대오토에버가 정유선 회장님 지분으로 세 번째다. 제일 많은 게 현대글로비스. 두 번째가 현대 엔지니어링 비상장. 세 번째가 현대오토에버니까 이 거버넌스 게임 봐라. 그때가 12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걸 26만 원까지 땡기잖아요. 제가 20만 원대 26만 원에서 한 번에 붕괴되는 거 보셨죠? 장대. 무섭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 교체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선수들이 팔 때 그렇게 팔거든요. 호가 딱 보고 때려요. 그러면서 이제 JP 모간 통해 갖고 보고서 냅니다. 투자 등급 내렸어요. 현대오토에버요? 예, 부정 뉴트럴 중립으로요. 네. 얘네들이 지네들이 올려놓고 이제 중립을 바꿔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부터 거버넌스는 현대 글로비스 하겠다고 신호탄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 개념은 뭘까 할 때 이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가 날짜가 정확하게 2021년 6월 21일입니다. 이 날짜 잘 기억하세요. 네. 여기에 풋옵션 조항이 있습니다. 풋옵션 조항이 뭐냐면 4년 안에 상장 못 시키면 이 소프트뱅크 20%를 인수해야 돼요. 부담이 굉장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ARM 성공했죠. 그리고 그 팀이 세졌죠. 이게 팀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팀이 그 다음 먹거리 작업은 뭐 할까요? 여러분들 항상 매도자의 시감은 항상 어떤 먹거리 나오기 전에 나쁘게 해서 싸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팔 때쯤 되면 여러분들 콩값을 씌우게 선도주 만들어 갖고 그쪽 분위기를 시장을 막 조성시키고 리포트 좋게 나오고 뭐 난리치게 한 다음에 거기다 팔고 나옵니다. 아니면 ETF라든지 자기네들이 파킹할 수 있는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든지. 그 작업이 이제 들어가나 봐요. 지금 2021년 6월 21일이니까 4년 뒤면 4년 뒤인데 2025년이네요. 예. 근데 내년이 벌써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해야 돼요, 내년. 그러면 그 작업이 이제 뭐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입니다.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면 정유선 회장이 개인 지분을 조 단위로 만들어 갖고 그걸 현대 모비스를 갖고 올 거예요. 그럼 현대 모비스 눌러야죠. 그러면 그 다음 지분으로 그 칼라일 해갖고 가디안 만든 게 뭐예요?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이제 현대 글로비스 게임이 시작되나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감 잡냐면 네. 요번에 17만 원대로 이동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대호텔. 요 벽을, 요 박스 벽을 몸통으로 뚫어봐요. 20만 원 선이에요. 20과 22만 원입니다. 요때 어떤 재료가 나와서 요거를 30만 원까지 가는 속도를 강화시키나. 분명히 가디안 칼라일이 뒤에서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카드를 손정희 회장님하고 뭔가 형성을 할 겁니다. 요 부분이 아니면 사우디에서 뭔가 수주 재료를 또 마케팅 이건 운빨이 필요해요. 네. 그건 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 트램이라든지 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소 쪽에서 풀리든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풀리든지 어떻게 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게임에 두 가지가 남았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을 푸는 거,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지분 갖고 푸는 거. 이 두 가지가 또 핵심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상위 종목들 갖고 계신 분은 일로 빨리 바꾸시면 또 현대 오토 에버같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당분간은 그런 대주주의 끌개, 탐욕, 목표 이거에 연결된 거를 집중하시는 게 더 핵심이 아닌가. 그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 푼다는 거는 10월 달에 이제 사우디나 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와서 원탑팀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소형 원전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단위가 쫙 풀리면 가능해요. 그러면 그쪽부터 먼저 건들 겁니다. 순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현대 엔지니어링이 비상장이잖아요. 네. 상장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업황이 돼야죠. 건설 업황이 좀 건설 업황, 살아야. 예. 그러면 기준 금리도 좀 내려야 될 거고. 그렇죠. 예. 금리는 내립니다. 금리는 뭐 내년도에 그 점도표 보면 추세는 내리는 거니까 네. 뭐 내리는데 그 시간의 문제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빨리 한국은행이 우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시킬 것 같아요. 빠르면 6개월 안에 한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내년 있습니다. 상반기 늦어도. 네, 내년 상반기. 예. 정의서 회장의 거버넌스와 관련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유가가 100불을 넘어간다고 난리고 유가가 오르면 이제 앞으로 인플레가 더 올라갈 거고 미국의 금리 동결, 뭐 금리 인하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건 아닌가라는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대표님? 싹 일단 무시하라고 합니다. 무시해요? 예. 저는 유가 오히려 유가가 지금 난리치고 10년짜리 국고채가 상단을 맞거든요. 네. 전 이란 덕분에 풀린다고 봅니다. 이란의 원유가 풀릴 가능성을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미국이 왜 우리나라 보고 돈 줘? 이 하나의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기잖아요. 네. 사우디가 말을 안 듣거든요. 중국에 의존하고 독자적으로 하고 그리고 감산해서 유가를 올리니까 이 작년에도 인플레이션 건드리는데 상당히 노이즈가 있고 그러면 이란이 어떤 거냐면 적성국이었어요. 불량국가 딱 두 나라 북한하고 이란 네. 그 나라하고 대화하고 외교 맺고 손잡고 프렌들이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란산 석유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나오면 돼요? 금리 동결 11월 12월에 없어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 추세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21일 새벽에 금리 동결 저는 거기다 배팅하거든요. 금리 동결했어요. 유가하고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장대 음봉 나온다. 그러면 나스닥 아까 애플이란 이런 게 올라간다. 근데 상단은 못 뚫는다. 삼성전자 우리 상단 못 뚫는다. 그런데 장은 선순환된다. 유가를 미리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나 보자고요. 오히려 뭐 천천히 기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보시네요, 대표님. 유가는 네. 60불 때 보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가 관련된 상품에 SOE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 보니 SOI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쪽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유가는 100불 여기서 가도 여기에 에너지 예를 들어서 엑스모빌 고점에 물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빠졌던 항공주나라든지 우리는 카지노주나 아니면 건설 건자재 그다음에 이란이 풀렸다는 얘기는 거기도 저는 개발, 원전, 핵 이런 단어들이 풀렸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련주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막고 있거든요. 비관적으로 막혀고 안 됩니다. 딱 두 가지 얘기예요. 10년짜리 국채금리하고 원유. 저는 그 표적을 제거시켜 보면 확실하게 보여요. 저는 이란산 석유가 그걸 막아줄 것 같고 네. 이게 풀리는 속도가 얼마에 따라서 그 트리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 시장한테는 뭘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뭐 건드릴까요? 이게 금리 인하 속도를 오히려 빨라지게 하거든요. 네. 건설주 건드리고 부동산 PF. 네. 여러분들 이제 롯데그룹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이게 나오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네. 그 춘천 레고랜드 롯데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 갖고 작년 10월 말에 절대 안 망합니다. 주식 바닥 돌았습니다. 그게 2100이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망하는지 제가 메리츠 금융 지주하고 미래 투자증권을 사보겠습니다. 그때 미래 투자증권이 6,000원이고 네. 그 메리츠 금융 지주가 21,000원이었습니다. 롯데는 네, 대표님. 롯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자꾸 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발채무 털어냈다고 딱 나왔죠. 이때부터 롯데 지주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뉴스 나오고 나서. 또 하나는 이게 메리츠 금융 지주의 실제 파동입니다. 오. 작년 10월 달이 2만 원, 2만 5천 원인데 저는 4만 원과 4만 5천 원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네. 더 갑니다.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가장 목표가 부동산 PF 그 담보 잡아갖고 계속 롯데그룹에다가 일조해갖고 펀드 만들어 인수해주고 중심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PF 문제 터지면 제일 망할 상품 구조가 제일 많은 거니까 난리나 회사인데 주가는 어때요? 위험의 공포의 벽을 타고 나서 실적 고전에 제일 급등한 금융주입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네. BDS에서는 아직 못 갔습니다. 다음 재밌죠? 타자일까요? 얘는 네. 내가 깊게 생각하면 해외 부동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크 부담이 있군요. 예, 예. 해외 부동산 쪽. 전 정부 때 이쪽이 그 회장님 주도하에서 해외 많이 투자했거든요. 실패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녹아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점은 안 깨요. 네. 그래서 제가 선을 하나 딱 거봤습니다. 이 미래에셋 증권이 8,000원을 넘어가면 이거는 유동성장 온다. 심지어는 너무 빠른 얘기지만 금리 인하에 유동성장 옵니다라고 떠들겠습니다. 그럼 유동성장 오면 뭐가 가요? 건설, 건자재. 지금 배당 투자하고 은행주 하지 마시고 이 미래에셋 증권 보고 금리 인하 대비해서 얘가 8,000원을 가면 그대로 읽어주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 옥션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해외 부분 풀려면 그 증권용 토큰을 빨리 허용해서 다른 창고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네.